전쟁하고 싶은데 시칠리아 가서 자기 한번 폼 잡고 싶은데 민회에서 평화파들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 시칠리아 문제가 발생을 하자 스파르타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 사신들이 아테네로 왔습니다. 그때 알키비아데스가 그 사신들을 민회 열리기 하루 전에 몰래 만나요. 만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 스파르타 애들 민회에서 전쟁 반대해라. 전쟁 안 한다고 해라. 너네가 전쟁 싫다고 얘기하면 내가 거기에 힘을 실어줄게. 나도 전쟁하기 싫거든. 내가 전쟁 안 하겠다. 전쟁 반대하는 목소리를 얹어줄 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쟁 안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짰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민회가 열립니다. 알키비아데스랑 짠 대로 스파르타 사신들은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린 전쟁 안 할 겁니다. 스파르타가 이러는데 알키비아데스가 벌떡 일어나서 쟤넨 거짓말이다 이러는 겁니다. 스파르타는 전쟁을 하고 싶어하고 전쟁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를 방심시키려고 하고 있다. 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민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아니 스파르타 저것들 전쟁할 거면서 우리 앞에서 전쟁 안 한다고 한 것이야? 쟤넨 믿을 수 없는 놈이군. 이러면서 아테네 민회 사람들이 스파르타에 대해 적개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회의 분위기가 평화 쪽에서 주전 쪽으로 전쟁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전쟁이 결정이 나요. 그리고 알키비아데스는 사령관이 되고요. 함께 출전하게 되는 장군이 이제 니키아스인데요. 니키아스는 경험이 풍부한 장군이었는데 당시에는 사실은 평화파 입장이었어요. 니키아스가 당시 아테네를 주도하고 있는 장군이었는데 사실은 이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 사이에 알력도 있는 겁니다. 니키아스가 아테네 세계를 주도하는 장군인데 알키비아데스가 그 주도권을 뺏고 싶었던 거예요. 이래서 이 둘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니키아스가 이때 알키비아데스를 되게 디스합니다. 쟤는 저렇게 사령관 되기에는 너무 젊은 애다. 공명심에 넘치는 애다. 자기 과시하고 싶어서 전쟁하는 애다. 자기 경주마를 타고 뽐내고 싶어서 전쟁하는 애다. 이렇게 막 비난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출전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시칠리아로 출항을 해야 되는데 출항하기 하루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아테네에 헤르메스 신상이 있습니다. 헤르메스라는 신을 만들어 놓은 그 조각상에 성기가 파괴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누군가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헤르메스 성기를 다 박살낸 겁니다. 그러자 이 사건의 범인으로 누가 지목되느냐? 바로 알키비아데스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누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키비아데스와 친구들이 밤에 돌아다니면서 헤르메스의 성기를 박살냈다. 그런데 알키비아데스는 용의자가 됐으나 어쨌든 지금 출항을 막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항을 시켜요. 전쟁터에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알키비아데스가 떠나고 알키비아데스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신상의 성기를 파괴한 일은요. 이거 사형감이에요. 그래서 알키비아데스가 신성모독, 이 성기 파괴, 이 용의자가 되어 결국 사형에 처해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알키비아데스 전쟁터에 도착을 했어요. 시칠리아 도착했는데 곧바로 소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대로 돌아갔다간 알키비아데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래서 알키비아데스가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적국인 스파르타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시칠리아에 도착한 아테네 군들은요. 이제 이들이 들어간 곳이 시라쿠사 지역인데 사령관이 없어진 거예요. 니키아스 한 명만 남은 겁니다. 이래서 사기가 떨어지죠. 한편 스파르타 군대로 간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네들한테 끼친 피해보다 더 많은 이익을 안겨주겠다. 너네 힘들고 어려운 일 나에게 맡겨라. 이러면서 아테네 군의 군사 정보를 다 불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칠리아에 들어온 아테네군 병력은 이런저런 약점이 있으니 바로 스파르타군 투입해서 박살 내십시오. 이래서요. 이 시라쿠사에 들어간 이 아테네 군대는 스파르타 군대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시라쿠사 지역의 자체 군대도 굉장히 연합해서 열심히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간 시칠리아로 막 들어간 이 아테네 군대는 패배를 하게 되고 이 니키아스가 이때 패배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육지로 도망을 쳐요. 이것도 실수죠. 육지는 스파르타가 강한걸요. 이렇게 해서 아테네는 엄청난 패배와 타격을 입고 이때 이 니키아스도 죽음을 당합니다. 포로가 됐다가 결국 처형당해요.
이 시칠리아 원정에서 이 패배는 아테네에 엄청난 타격을 줬어요. 바로 아테네 최고 가문 출신이며 아테네 최고 스승 소크라테스에게 교육을 받은 아테네 최고의 능력자 알키비아데스에 의해서 아테네는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데켈레이아를 장악하십시오라고 건의를 합니다. 데켈레이아가요, 아테네 바로 그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알키비아데스의 건의에 의해서 스파르타가 데켈레이아를 장악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테네가 엄청 힘듭니다. 위에서 자꾸 때리고 가고 이러는 거예요. 또 아테네가 그 위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사이에서 와서 때리고 가고 하니까 아테네가 농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칠리아에서 박살났죠. 데킬레이아를 또 장악당해서 거기서 맨날 공격당하죠. 이래서 아테네가 경제력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아테네가 이렇게 어려워지자 동맹팀, 델로스 동맹팀이었던 그 동맹국들도 서서히 아테네를 믿지 않고 아테네를 비난하며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델로스 동맹은 원래 아테네에게 불만이 계속 생기고 있었잖아요. 아테네가 동맹 자금을 계속 꺼내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마저도 아테네가 약화되자 이제 서서히 이탈이 생기는 일들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테네가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자, 이 알키비아데스는요, 스파르타에서 되게 잘 생활해요. 되게 이제 스파르타를 위해서 막 온갖 것들을 다 해주는 척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내부에서 되게 여론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때 알키비아데스가 역시 또 실수를 하나 합니다.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은 스파르타 왕의 왕비와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임신을 시켰어요. 스파르타 왕 왕비를. 그리고 왕이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를 또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 페르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 망명을 했어요. 페르시아 세력에 들어가가지고는 또 페르시아한테 또 이런저런 조언을 해요. 하여튼 뭐 능력과 입담은 좋은 사람이니까. 페르시아한테 이제 어떤 건의를 하냐면 당시 페르시아가 스파르타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스파르타가 해군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스파르타를 키워서 아테네에 맞서게 하기 위해서 스파르타 해군에 돈 대주고 있었고요. 그 돈이 스파르타 해군의 이 노군들의 임금으로 지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키비아데스가 페르시아 가서 자, 그 임금 중단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스파르타 너무 커지면 이제 아테네 압도하면 지금 아테네 가뜩이나 힘든데 세력 균형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 세력 균형 맞춰서 계속 싸우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페르시아에 건의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알키비아데스는 페르시아에 있는 동안 아테네 복귀를 추진을 해요. 그래서 아테네에 이제 정치인들과 접촉을 해서 아테네에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테네 입장에선 이 알키비아데스는 절대 받아줄 수 없는 놈이에요. 일단 그 첫 번째 신성 모독 사건도 있지만 아테네를 배반을 하고 스파르타로 가서 아테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인물이잖아요. 받아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테네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힘든데 알키비아데스의 그 능력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알키비아데스를 받아줘야겠는데 밉고 미운데 필요하고 이런 존재였습니다. 결국 이 아테네 안에서 이런 그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해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알키비아데스가 자기의 사설 함대를 이끌고 와서 아테네를 도와서 승리를 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아테네 내부의 여론이 좋아진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처지고 위기를 맞은 아테네 입장에서 그 알키비아데스의 능력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귀국이 허락이 됐고요. 아테네로 알키비아데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해전을 하나 치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알키비아데스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알키비아데스의 부관이 이 해전에 참전을 했다가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패전을 했는데 아테네에서 이 패전의 책임을 알키비아데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랬다간 또 알키비아데스가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키비아데스는 트라키아 지역으로 도망을 칩니다. 망명을 했어요. 트라키아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프리기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숨어 살았는데 어느 날 그 프리키아에 있는 알키비아데스 집으로 암살단들이 왔습니다. 암살단들이 와서 알키비아데스의 집에 불을 질렀고요. 깜짝 놀란 알키비아데스가 뛰쳐나왔죠. 불이 나니까. 뛰쳐나왔는데 밖에는 화살과 창을 든 암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해서 이 알키비아데스는 온몸에 화살과 창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알키비아데스를 누가 죽였는가? 오늘날 정확히 범인을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첫 번째로 의심을 하는 것은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 그 왕비와 간통 저지른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스파르타 버리고 또 배반하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파르타 세력이 암살단을 보내서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는 아테네가 범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알키비아데스는 기본적으로 정적이 아주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알키비아데스를 암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얘가 지금 프리기아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서 살았는데 거기서 또 어느 여인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가족들이 와서 죽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알키비아데스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참 다각도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그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리스 최고의 가문 출신 인물이었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으나 결코 아테네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알키비아데스는 페리클레스로부터 모든 것을 이어받았으나 그의 정직성을 이어받지는 못했다. 소크라테스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으나 그의 도덕성을 배우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 인물이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자, 이렇게 알키비아데스 죽고 막상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테네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일단 시칠리아에서 큰 타격을 입었고 또 스파르타가 그 북부를 장악해서 계속 괴롭히고 있었고 또 델로스 동맹의 이탈 많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점점 전쟁 수행이 어려웠고요. 결국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세계는 이제 아테네가 아닌 스파르타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